네, 아까 문제풀이에 이어서 오늘은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생식과 발생, 내가 생식, 그 다음에 수정, 그리고 발생,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두 가지가 있었으며, 그래서 뭐 생식세포 분열, 특히 생식세포 분열 쪽은 이제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가 사람이 46개로 유지가 되는 이유는 생식세포 때문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아버지의 생식세포, 정자, 그리고 어머니의 생식세포 난자가 결합을 해서 46개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도대체 왜 나는 엄마를 닮고 어디는 아빠를 닮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단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단원인데 그 전에 이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뜻이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들이 어디로 네, 자녀에게 전달되는 네,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 그래서 사람으로 따졌을 때 염색체의 개수가 46개이고, 그리고 이제 쌍으로 따지면은 23쌍 정도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대부분 유전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뭐 키, 그리고 뭐 눈 색깔, 뭐 머리카락, 뭐 곱슬머리냐, 직모냐, 아니면 뭐 손가락이 여기 뭐 팔에 뭐 달라붙느냐 안 달라붙느냐 이거 나중에 이거 계약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혐알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생맹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저번에 뭐 시간에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러니?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을 닮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생각만 하세요. 말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혼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특히 둘째가 먹는 거에 관해서 누구랑 똑같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나랑 좀 많이 똑같아요. 어, 진짜 뭐 고기를 먹으면은 진짜 물렁한 거 하나 안 먹어요. 진짜 비계 돼지 비계 진짜 눈곱만큼 있는 것도 다 보고서 가려내고 하는데 그게 진짜 나를 보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고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 다 닮아요. 진짜 희한하게도. 진짜 희한해요. 유전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유전 용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올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형질.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뭐 특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머리카락, 뭐 머리카락, 곱슬이냐, 직모냐 차이. 그다음에 뭐 눈의 홍채 색깔 뭐 이런 것들도 네, 유전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혐알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특징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을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대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머리카락에서 예를 들면 곱슬머리냐, 직모냐. 딱 요거 가지고 결정이 되죠. 혐알기. 혐알기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생맹도 생맹이냐, 아니냐. 나중에 좀 완두콩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맨들이 연구를 한 완두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노란색이냐, 완두콩 색깔이, 아니면은, 초록색이냐, 그다음에 뭐, 머리카락으로 따지면은 곱슬이냐, 직모냐, 뭐 이런 것들 혐알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중간에 딱 뭐 애매하게 있는 것들 뭐 곱슬머리도 아니고 직모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없죠. 네. 그리고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뭐 두 개가 섞인 색 이거는 나중에 뭐 중간 유전이라고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대립형질은 이거 아니면 저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표현형부터 이야기를 하죠. 표현형, 표현형. 음, 그래서 이 표현형 말 그대로 지금 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완두콩의 색깔이 완두콩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완두콩의 색깔이 노란색이냐, 그다음에 초록색이냐. 이게 색깔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완두콩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하면은 동그랗냐, 아니면은 쭈글쭈글 주름 졌느냐, 이렇게 모양으로 우리 한글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표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 그대로. 딱 겉으로 봤을 때 이건 노란색이다. 이런 것들은 표현형. 이건 딱 봤을 때 초록색이다. 표현형. 뭐 곱슬머리다. 이것도 표현형. 직모다. 이것도 표현형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겉으로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조금 관련이 깊은 게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유전자형은 표현형을 뭘로 표시를 하는 거냐면은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요. 한글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알파벳이 조금 더 쓰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데 뭐를 표시를 하느냐? 유전자, 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형만 가지고는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요 콩의 완두콩의 유전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라. 근데 이거를 또 염색체를 그려서 다 표시를 할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뭘로만 표시를 하냐면 알파벳으로 편의상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완두콩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노란색을 우리가 대문자 Y로 표시를 합니다. 노란색 유전자를. 그리고 생시세포 분열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완두콩도 마찬가지로 암술에 있는 난세포, 그리고 수술에 있는 꽃가루, 그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질 않고, 이거 요 완두콩, 위에 있는 요 완두콩의 유전자형을 표현을 하려면은, Y 하나로만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Y 하나로만 표시를 할 수가 없고,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지금 또 이거는 대문자 Y, 대문자 Y 이렇게 썼는데 이런 구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문자 Y, 네, 소문자 Y 이렇게 표시를 하는 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Y는 어떻게 뭘 표시를 한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그러니까 대립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이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 알파벳은 뭘로 돼 있어? 대문자하고 소문자로 딱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표시하기가 편해서 알파벳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전 연구를 그쪽에서 또 먼저 연구한 게 더 크긴 하겠지만, 그래서 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할 테고요. 그러면은 소문자와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란색을 우리가 대문자 Y라고 하는데 초록색 유전자를 뭐 G로 표시를 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 있는 색깔이랑 관련된 유전자이기 때문에 소문자 Y, 초록색 유전자를 소문자 Y로 표시를 합니다. 대립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 뭐 동그란 거냐, 아니면 주름진 거냐, 이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동그란 거는 우리가 라운드 영어 표시해서 대문자 R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주름진 거는 소문자 R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합이 된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대문자 R, 대문자 R, 그다음에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뭐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유전자형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가수분. 그다음에 이제 이거랑 대비되는 단어가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있는데 수술이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꽃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꽃을 내가 잘 그리려나요? 한번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있겠죠. 꽃잎들이 있겠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난세포가 있어요. 물론 극핵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꽃 보면 뭐가 이렇게 나 있냐면은요. 네, 수출이 있어요. 꽃가루. 그래서
이쪽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이제 다른 꽃이 있으면 꽃 하나를 더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꽃받침이 있고 꽃잎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꽃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꽃가루가 어디랑 달라붙는 같은 꽃의 암술에 같은 꽃의 암술에 달라붙는 현상이에요. 같은 꽃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가 같냐면은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예를 들면은 완두콩이 노란색인 유전자 구성은 요것과 요것이 있는데 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요거면은 얘네들은 수술에 있는 것도 요거고 얘도 요거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것끼리. 타가수분은 뭐냐면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가 날라와서 암술에 붙는 현상 이거를 타가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진 것과 수분이 일어나는 거고 타가수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꽃에 수분이 일어난다, 수정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순종. 네. 순종은 네, 이것도 대비되는 단어가 잡종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네, 순종은 말 그대로 섞이지 않은 거죠. 잡종은 좀 섞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낸 예를 들면은 뭐 노란색 완두콩 얘기를 해보면은 노란색 완두콩이 있는데 이 노란색 완두콩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죠. 왜? 아빠 거에서 하나, 아빠 거라고 하는 게 그러네요. 아빠 거에서 하나, 엄마 거에서 하나. 그래서 아빠 거에서 하나를 받고 엄마 거에서 하나를 받고 아빠 거에서 하나를 받죠. 이렇게 엄마 거에서 하나를 받고. 근데 받았는데 둘 다 둘 다 노란색 유전자를 나타내는 것만 받은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을 순종 또는 초록색 완두콩이 있는데 이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하나씩 받냐면은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는데 대립 유전자다 보니까 대립 형질이다 보니까 반대로 소문자 Y로 씁니다. 그러면은 요 완두콩의 초록색 완두콩의 유전자 구성은 소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나 순종입니다. 순종. 네, 그리고 잡종은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인데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는데 아빠한테는 노란색을 받았는데 엄마한테는 초록색을 받았어. 초록색을 헷갈리니까 다시 쓸게요. 엄마한테 뭘 받았냐면은 네, 초록색을 받았어. 그러면은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하고 되는데 대문자 Y, 소문자 Y가 되는데 이때는 어떤 게 더 겉으로 드러나냐면은 요 대문자 Y 노란색이 더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얘는 완두콩이 노란색이에요. 완두콩이 노란색이고 이때는 초록색 유전자와 노란색 유전자가 섞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잡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잡종. 네, 잡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우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성은 아까 잡종에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잡종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문자 Y의 유전자는 색깔은 노란색이고 소문자 Y의 색깔은 초록색인데 얘는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노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잡종일 때 유전자형이 이제 잡종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색깔이 노란색이면
지금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면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우성이에요. 그러면은 초록색은 열성이죠. 우성과 열성. 뭐 우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게 노란색이면은 우수한 콩이고 초록색이면 열세한 열등한 콩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정해졌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우수하다 열등하다 이런 단어로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립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염색체의 구성을 보면은 뭐 이거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일반적인 사람의 염색체로 따졌을 때 1번 염색체 이거 누구한테 받았나?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 엄마한테 받았어요. 이 다음에 이제 복제가 일어나서 생세포 분열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복제는 지금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염색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뭐 유전자가 다양하게 한 염색체 유전 정보들이 다양하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들이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이 부분만 생각을 했을 때 그림 또 두 개 더 그릴게요. 좀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고서 여기만 똑같이 그려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은 부분이죠. 네, 같은 부분에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으니까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대립형질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아까 대립형질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경우는 아빠한테 하나 받은 게 노란색 유전자, 엄마한테 하나 받은 게 노란색 유전자여서 합쳐져서 이제 노란색 유전자를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빠한테는 대문자 Y, 그러니까 노란색 유전자를 받았는데 엄마한테는 초록색 유전자를 받았어. 그래서 얘는 구성이 이건데 색깔을 무슨 색이라고 그랬냐면 우열,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둘 다 아빠 엄마한테 각각 초록색 유전자를 받아서 얘는 초록색 유전자를 발현을 하게 됩니다. 뭐 다 콩 얘기인데 만두콩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상동 염색체 안에서 위치가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뭐 노란색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다른 상동 염색체 다른 쪽에 이쪽에 Y가 있진 않아요. 이쪽에 Y가 있진 않아. 그래서 같은 위치에 네, 같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우성인 유전자를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뭐 이거는 그다음에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는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좀 복잡했을 수도 있고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책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정리를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